너무 맛있어서 자꾸만 리필해달라고 하는 한정식 오이 무침. 뭐가 달라도 다르거든요. 바로 시작할게요. 보통 오이 절이시잖아요. 저도 오늘 절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였던 거랑 차원이 틀립니다. 보통 소금하고 설탕하고 많이 절이시죠. 저는요, 소금 안 넣습니다. 소금 안 넣고요, 식초를 넣습니다. 설탕도 한 큰술 넣어줄 거예요. 식초하고 설탕만 넣지 소금은 넣지 않습니다. 소금을 넣게 되면 오이에서 수분이 나와가지고 아삭아삭함이 덜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기가 생기는 게 오이 무침인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비법 알려드릴게요. 양파도 절여야 되는데 20분은 오이하고 이렇게 절이고 10분을 양파까지 넣어가지고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기를 뺐는데 물기를 빼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소금에 절이지 않아서 아삭아삭함을 유지시켜준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오이에서 나오는 수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아까 방법이 있다 했잖아요. 바로 방법이 참기름을 먼저 넣어서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다음날 먹어도 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고춧가루 넣어주도록 할게요. 고추장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진 마늘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간장, 참치액 한 큰술, 올리고당 한 큰술, 통깨 한 큰술. 고사리 싫다는 사람도 반하게 만드는 고사리 나물 바로 시작할게요. 시판용 삶은 고사리는 눌렀을 때 부드럽게 눌러지면 잘 삶아진 거고, 딱딱해서 잘 눌러지지 않는다면 덜 삶아졌기 때문에 고사리 상태에 따라 한번 삶아줘야 해요. 오늘의 포인트, 삶은 고사리에 밀가루를 넣어 조물조물 버무리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쓴맛도 사라져요. 이어서 찬물로 헹궈서 8cm 길이로 썰어줄게요. 팬에 고사리 넣고 국간장, 참치액 넣고 두 번째 포인트, 바로 맛술입니다. 맛술을 넣어주면 고사리에 떫고 쌉싸름한 맛이 중화가 돼요. 이어서 다진 마늘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볶아줄게요. 볶는 중간중간 수분이 부족하면 물을 부어가며 볶아줄게요. 고사리가 부드럽고 국물이 자작해졌다면 들깨가루와 들기름을 넣어 한 스푼 더 볶은 후 통깨를 뿌리면 고사리 나물 완성! 몰라. 넌 어쩜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니? 트랄랄라! 신나는 셰프 김선영입니다. 요즘 봄무가 정말 달죠. 그래서 엄마의 손맛 그대로 담백한 맛의 양념이 쏙 뺀 무장조림 바로 시작할게요. 자, 무 지금 껍질을 벗겼는데요. 도톰하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무는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서 한 3cm로 썰어도 괜찮습니다. 네, 한 3cm, 한 요 정도 두께거든요. 도톰하죠? 이렇게. 가을무는 만약에 이 정도로 썰면은 조리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봄무니까 당당하게 지금 이렇게 썰었습니다. 네, 무를 썬 김에 오늘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 끝을 조금 이렇게 트리밍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제 꽈리고추도 함께 넣고 졸일 건데, 그러면 무도 먹고 꽈리고추도 먹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꽈리고추는 반드시 씻은 다음에 이 꼭지를 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꼭지 딸 때 이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꽈리고추는 반드시 씻고 나서 꼭지를 따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칼로 싹, 어떻게 하든 누구 맘이다? 요리하는 사람 맘이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칼로 자른 거는 이 안으로 이제 간이 들어가겠지만, 뚝뚝 이렇게 자른 거는 간이 안으로 안 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몇 군데만 찔러주세요. 왜냐면 포크로 찔리게 되면 포크가 날카롭지 않고 약간 그런 거는 이 꽈리고추가 뭉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칼끝으로 그냥 몇 군데만 이렇게 해주면은 양념이 쏙 배 들어가죠. 대파는요, 그냥 이렇게 큼직하게 들어갈게요. 통마늘도 함께 넣고 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강은 이거는 이제 향만 뺄 거니까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다시마 이렇게 준비하고요. 무조림 할 때 뭔가 이렇게 육수를 대신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코인 육수 사용하고 다시마 물에서 나오는 육수로 무를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림 이렇게 해서 그냥 담백하게 가셔도 좋고요. 좀 약간 담백한 가운데 뭔가 턱 쏘는 매력 있으면 좋겠어 하시면은 이렇게
베트남 고추나 청양고추 넣어서 조림을 하시면은 그 담백하고 그 간장 양념에 짭조름한 양념에 매콤함까지 돼서 저는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베트남 고추 아니면 청양고추를 약간 넣어서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4컵 넣어주시고요. 간장 들어가니까 좀 짭조름하겠죠? 그래서 설탕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맛술, 알룰로스나 올리고당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색이 좀 진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조림하면 까마잡잡한 색깔이 훨씬 더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노두유가 있으면은 노두유를 좀 넣어주시면은 좀 까마잡잡하게 무가 조려지니까 훨씬 더 먹음직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노두 소스가 있어서 노두 소스 한 큰술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두 소스 한 큰술을 넣는데요. 좀 더 색깔을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늘리셔도 좋습니다. 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 넣을게요. 끓지 않을 때 넣어도 돼요. 끓지 않을 때 넣어도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넣고 하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이제 같이 넣어주면 좋은 것들을 제가 아까 소개를 했잖아요. 같이 넣어줄게요. 우리 아까 코인 육수 하나 있었잖아요. 코인 육수 하나 다시마 넣어서 다시마 맛도 우러나게 하고 다시마는 끓으면 건져낼 거예요. 자, 여기에 생강 향도 넣어주는데 요 생강은요 그 무에 봄무는 그렇게 약간 좀 아랫맛이나 뭐 쿰쿰한 냄새나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가을무는 좀 쿰쿰한 냄새도 나고 아랫맛도 있거든요. 그 무 특유의 그거는 생강을 넣어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봄무는 이렇게 반쪽만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쪽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자, 여기다가 이 대파 넣어서 대파의 그 단맛, 대파의 그 향채소 맛까지 쫙 끌어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매운맛 고추까지 넣어서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분을 끓일 거냐? 지금 아직 안 끓어요. 끓어오르면은, 끓기 시작하면은 20분을 끓여줄 건데 계속 강불로 끓여요? 중불로 끓여요? 약불로 끓여요? 그러면은 중불로 끓여주신 것이 좋습니다. 자, 20분 끓여보도록 할게요. 네, 자, 20분이 지났거든요. 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잘 되고 있어요. 무 한번 찔러 볼게요, 제가. 이렇게 익었어요. 익었는데 충분히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조리 시간이 30분에서 20분 했으니까 10분이 남잖아요. 네, 10분이 지나면 숟가락으로 탁 떴을 때 떠질 정도의 그런 무 강도입니다. 자, 그러면 알마늘 요게 익으려면 한 10분 정도 되면은 한 밤처럼 아주 맛있거든요. 달고. 그래서 요거 넣고 8분을 끓이고 꽈리고추 넣고 1, 2분 해서 30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 넣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8분을 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꽈리고추 넣고 한 1, 2분만 잠깐만 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림 완성입니다. 네, 2분이 지나서 와, 좋습니다. 불을 끄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졸여졌는데 30분만 졸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 이렇게 숟가락으로 쭉 해도 드시기 전에 아니면 조리하고 나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을 싹 뿌려주잖아요. 자, 무조림 하고 나서 들기름 한 스푼을 싹 끼얹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무조림 맛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그릇에 담고 들기름을 살짝 끼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몰라. 넌 어쩌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니? 아, 네, 정말 무가 완전 부드럽습니다. 몇 번 씹지도 않았는데 후루룩 넘어가요. 부드러운 무에 짭조름한 장의 환상적인 조화. 무 장조림 잃어버린 입맛도 되찾아주는 마법 같은 요리가 틀림없습니다. 우리 요정님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트랄랄라, 신나는 셰프 김선영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게 나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취나물이거든요. 취나물은 맛과 향과 봄향기가 가득한데요. 지금 봄치입니다. 이 봄치 한정식집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무치길래 맛깔난지 제가 오늘 그 비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취나물 보면은 이렇게 여리여리한 것도 있고 여기 좀 굵은 대가 있네요. 이런 거는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굵은 대는 이렇게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을 때 소금 넣어주고요. 나물 데치는 물은 항상 넉넉하게 넣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넉넉하게 넣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때는 2번에 나눠서 데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봄치는 2, 3분만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데친 취나물을 찬물에 헹궈 갖고 왔는데요. 물기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꽉 짜면 먹을 때 먹는 사람이 목매고 음식이요 매트해 보일 때잖아요. 또 너무 안 짜면은 얘가 질척돼서 빨리 나물이 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짜주시고요. 이렇게 드시는 분 편안하게 고추를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도 좀 나고 또 색감도 예쁘잖아요. 자, 오늘 취나물의 주 양념은 된장입니다. 자, 된장을 2큰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큰술, 자 2큰술 넣어주고 맛술 넣어주고요. 약간의 그 칼칼함을 위해서 고춧가루 약간만. 마늘은 한 작은술 안 되게 그냥 요 정도만, 약간만, 네, 요 정도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참기름도 한 작은술만 넣어줄게요. 자, 깨는요 이렇게 빵깨를 오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빵깨 약게 그냥 통깨 넣으셔도 돼요. 네. 자, 여기에 오늘 제가 오늘 한정식집에서 아주 맛깔나게 드셨던 그 취나물 무침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마요네즈예요. 마요네즈가? 마요네즈 들어가는 거 못 느꼈는데? 당연하죠. 이 된장의 강한 맛을 이 마요네즈가 살짝 없애주는 정도. 그러면서 고소함을 더 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참기름을 한 작은술만 넣었잖아요. 요게 들어갈 거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마요네즈가 1큰술이 들어갑니다. 네, 자, 양념은 이게 다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넣었던 거랑 똑같이 넣었는데 마요네즈만 추가하면은 맛깔나게 맛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만 해보세요. 네, 자,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고추 썰어놨던 거 가지고 이거 넣어주면 좀 초록색 위에 붉은 빛이 들어가면 아주 색상이 굉장히 예뻐 보이죠. 그리고 또 취나물 무치면서 청양고추가 슬쩍슬쩍 씹히는 게 아주 이게 또 별미거든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철 나물이 보약입니다. 우리 요정님들 건강하게 생활하세요. 안녕. 맛과 영양 동시에 잡은 마늘종 무침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마늘종은 씨방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오늘의 킥포인트, 냄비에 물은 약간만 넣고 데치지 않고 쪄줄 거예요. 그러면 마늘종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드실 수 있어요. 김이 올라오면 마늘종 넣고 1, 2분만 살짝 쪄줄게요. 찬물에 헹구지 말고 체에 받쳐서 한 김 식혀주고 고춧가루 1큰술, 고추장 2큰술, 간장 1큰술, 올리고당 2큰술, 매실청 1큰술, 통깨 1큰술, 참기름 1큰술을 넣고 섞어준 양념에 식힌 마늘종 넣고 조물조물 버무리면 맛있는 마늘종 무침 완성! 여러분 꼭 만들어 보세요. 요즘 애호박 많이 저렴하죠. 가성비 좋은 밥반찬 애호박 볶음 바로 시작할게요. 애호박은 도톰하게 채 썰어줄게요. 양파도 채 썰고 대파와 고추는 동글동글 썰어줄게요. 고춧가루, 간장, 참치액, 굴소스, 올리고당, 다진 마늘, 통깨, 참기름 넣고 섞어주면 양념장 완성! 기름 두른 팬에 양파와 대파를 넣고 향을 내준 다음 애호박을 넣고 오늘의 포인트! 바로 마른 새우입니다. 이걸 넣어주면 애호박 볶음의 풍미와 감칠맛이 배가 됩니다. 이 상태로 볶다가 애호박이 촉촉해지면 양념장과 청양고추를 넣어 좀 더 볶아줄게요. 애호박이 이렇게 약간 덜 익은 상태죠. 열혈로 충분히 익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